얼마까지 눌러보셨나요, 지혈을? 투석 혈관이요? 네. 한 30분? 저희는 한 1시간 정도 눌러본 적도 있는데. 이담외과 김영규 원장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게 4부작 시리즈 투석 네. 과연 무엇인가 투석 혈관 두 번째 순서예요. 오늘은 이제 만든 후 투석 혈관 만든 후에 투석을 돌리고 있어요. 이제 혈액 투석을 돌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생긴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박 원장님 투석실에서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사실 투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게 이제 환자분을 보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투석실에 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많이 생기나요? 저 한두 달밖에 없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앉아 있는 건 한두 달밖에 없었는데 네. 다사다난하죠. 근데 이제 다사다난한데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 분들보다 본인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그런 거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투석 중에 혈압이 떨어지고 뭐 알람이 울리고 간호사분들 와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3번씩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처가 좀 발빠르죠.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혈압 떨어지고 뭐 의식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가끔 아주 1년에 한두 번은 그래도 투석실에서는 한 번씩은 좀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제 좀 위험한 일도 벌어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런 투석에서 이게 또 마냥 잘 되면 좋지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 투석이 끝나면 이제 결국은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눌러보셨나요, 지혈을? 투석 혈관이요? 네. 한 30분? 저는 예전에 한 1시간 정도 눌러본 적도 있는데 사실 이 투석이 첫 번째 지혈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나가는 곳이 정맥으로 빠지잖아요. 정맥 혈관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좁아지고. 그리고 투석을 돌리는 와중에서 동맥혈이 많이 들어오고 정맥혈이 잘 빠져야 되는데 동맥 압력은 세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이 압력이 올라가서 결국은 지혈이 안 되는 것으로 환자분한테 보이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알람이 뜨고 압력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됐을 경우에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 환자분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걸 항상 저는 그래요. 아침마다 만져보시라 그래요. 그렇죠. 만져서 이제 항상 느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벌레 지나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고유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진동이 오죠, 진동이.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핸드폰 진동 울리듯이. 근데 그게 없을거나 그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진동이 와야 되는데 박동이 생기면은 이제 이상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져보시고 예년과 똑같으면은 매일이 평범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얘기를 하시고 환자분들 너무 잘 하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혈이 안 됐을 때 잘, 그 다음에 투석 중 알람이 떴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아침마다 만졌는데 느낌이 달라졌을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명도 있지만 자가혈관은 한 8년, 인조혈관은 한 2년 반에서 3년 이렇게 있지만 그러면 그 수명이 되기 전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좁아지거나 막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막히기 전에 오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실상은 막히고 많이 오세요. 저는 저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게 잘 뚫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막혔을 때 그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석 오늘은 잘 돌렸는데 끝났는데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투석 잘 끝났는데 이거 당장 지금 뚫어야 되냐? 아니면 다음번 하기 전에 뚫어야 되냐? 이런 게 조금 이제 고민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투석이 일단 원활하게 됐더라도 지혈 잘 안 되고 막힌 것처럼 생각이 되면 바로 오시는 게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자가혈관 중에 정맥류, 그러니까 많이 커지신 분들이 있어요. 커지신 분들이 있으면 혈전이 어느 정도 있어도 그게 다 혈전으로 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흐름이 있어요. 그때 뚫어주면은 굉장히 쉽게 뚫는데 이게 완전히 혈전으로 꽉 차 있으면은 우리가 그 카테터 방식, 그러니까 관을 뚫어서 하는 방식으로 혈전 제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늘어난 벽에 붙어 있는 혈전은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짜가지고 짜가지고 치약 짜듯이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서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도 많이 느끼시고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히시는 부분이 거기 그 부분이 맨날 막혀요. 아주 예를 들자면 이 정맥이 여기 아치를 이렇게 다리 모양을 그리면서 넘어오는데 대부분 거기가 좁아지거나 분지 그러니까 갈라지는 곳 바로 앞에가 주로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항상 거기가 좁아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딘지 아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간단한 초음파 봐서 압력이 올라가는지 측정하고 넓혀주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도 한 10분 정도면 끝나고요. 굉장히 이제 많이 쓸 수 있죠. 딱 이렇게 환자분 오셔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느낌이 오시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옆에 사람은 이렇게 문제 없이 저렇게 오래 쓰는데 왜 이렇게 나만 빨리 막히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본인 정맥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동맥이랑 정맥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분지도 많고 이러면은 여기로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하는데 그런 분지도 별로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뭐 내과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혈압이 너무 많이 이제 네. 수석 중에 많이 떨어지면 그것도 이제 혈전 발생에 조금 더 그렇죠. 위험성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혈압 많이 떨어지시면 혈압을 좀 올리는 그렇죠. 그런 많이 떨어지면 약도 당연히 드리고. 올리고 네. 혈압 떨어지는 게 굉장히 이제 거의 주된 투석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적정 네. 혈압을 좀 유지하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투석 혈관을 만들면은 대부분 투석하신 분들이 고혈압이 있거든요. 근데 고혈압 약을 좀 당분간 끊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늘을 꽂고 빼고 계속 지혈로 세게 누르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혈관을 계속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도 막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팔꿈치나 관절 부위에 이제 수석관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한참 이렇게 계시거나 이렇게 눌려서 주무시거나 하는 자체도 이제 인절관 같으면 잘 안 눌리긴 하지만 자가혈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눌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주무실 때도 조금 체형 변화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투석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법 그리고 대부분의 이상이 생기면은 사실 그 수술이나 시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또 그 타이밍 가능한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요거는 조금 본다든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게 또 비용이 또 발생하고 그 실 빼고 이제 자기 본인 이제 일상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또 저희 같은 병원에 와서 오셔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적게 와서 최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가진단법 그리고 수석관이 이렇게 길면은 다양한 부위를 주사를 꽂아서 쓰는 게 우선 첫 번째 요구되는 오래 사용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유익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